저희가 반복문, 자바의 반복문은 이제 포문이 있고요. 포문, 그 다음 와일문이 있습니다. 와일. 두 와일은 와일문에 속하고요. 이제 포문이 있고요. 그 포문에는 맨 처음에 초기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초기값을 집어넣어서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건 비교에 해당되는 true냐, 되는 false냐, 이런 게 나오고요. 그냥 true인 경우를 쓰시면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거죠. 근데 포문에서는 이제 비교하는 것을 이제 그냥 무한 루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true라고 쓰기 대신에 비워놓으면 됩니다. 비워놓으시면. 그 다음에 증감 값을 여기다 쓰시고요. 증감. 그 초기값이 큰 걸 잡으면 점점 감소해서 작은 것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적은 거 1로 잡아서 계속 이렇게 증가시켜서 사용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문 하나를 쓰겠죠. 처리문 한 개고요. 한 개인데 여러 개를 쓰려면 중괄호하고 중괄호를 브라켓이라고 해서 묶어두세요. 그러면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로 묶으면 한 개로 취급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처리되는 반복 처리되는 한 개를 사용합니다. 그 맨 처음에 가는 순서는 1번 초기값부터 보게 됩니다. 초기값. 초기값이 1번. 그 다음에 2번이 비교입니다. 비교를 먼저 하고요. 조건에 맞으면 처리문을 하게 됩니다. 처리문에 가게 되고요. 3번이 처리문이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게 증감입니다. 4번 처리하는 게 이제 증감에 해당되는 거고요. 증가 감소. 그래서 4번 하고 증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는 것은 2, 3, 4, 2, 3, 4를 반복 처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2, 3, 4 반복 처리가 된다. 계속 2, 3, 4, 2, 3, 4, 2, 3, 4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비교 처리가 증감, 비교 처리 증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어디 맨 처음에 간다고요? 초기값을 맨 처음에 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기값은 값을 넣는다. 주로 이제 초기값 넣으려는데 변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변수라고 선언하고 집어넣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초기값을 세팅한 걸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는 여기 초기값 세팅한 걸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 세팅한 값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를 시킵니다. 아시겠죠? 근데 포문을 쓸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1, 2, 3, 4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포문을 사용하는 때는 포문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저희가 포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 반복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번 반복해라. 1부터 10까지 반복 처리해라. 10까지 반복 처리. 이런 것들을 할 때에 포문을 사용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데이터 있는 만큼 데이터가 10개 있는데 데이터 10개를 전부 다 처리하자. 이것도 10번 반복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포문을 사용한다. 되셨나요? 포문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1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것이 이제 할 때 포문을 쓰는데 그러면 반대로 와일문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와일문을 쓰는 경우에는 와일문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반복 처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로 그 반복 처리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반복 처리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와일문을 쓰고요. 대신에 이제 조건문에 만족할 때까지 해서 조건문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반복 처리하는 건 조건문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아시겠죠? 되셨나요? 반복을 몇 번 할지 결정이 되는 것을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와일문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를 입력받았는데 데이터가 뭐일 때 이게 맞으면 이제 계속 반복 처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끝내고 이런 거를 처리를 할 때 와일문을 보통 쓴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반복 처리되는 게 1 시작점이 있고 10이라는 게 있고 1씩 증가시키면 되는구나. 그럼 포문을 쓰면 되겠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포문을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써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뉴에서 클래스라는 게 만들고요. 클래스 이름은 print from to from 1 to 10 있었네요.
예, 되게 어렵게 썼네요, 그죠? 예, 그래서 for 썼고요. for 프린트 from 1 to 10 이거 젠플 썼겠죠? 넘기겠습니다. 메인 없으니까 메인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메인 구문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요. 자, 출력해 보세요. 포문을 쓰시고요. 1부터 10까지 출력해 보세요. 이런 얘기죠.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을 해볼 거예요. 1부터 10까지니까 반복 개수가 정해져 있네요. 포문 쓰면 되고요. int, i. 주로 포문을 쓸 때 변수는 ijk, element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시겠죠? 그 포문을 쓸 때 다른 걸 쓰면 이제 다른 변수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복문 처리의 변수는 보통 i부터 시작해서 ijk 이렇게로 사용한다. 다른 걸로 쓰셔도 됩니다. A 쓰시는 책도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유무는 이제 저희가 그 전산을 컴퓨터를 좀 배우신 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쓰던 습관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습관 같다. 옛날에 그 배우신 분들은 전부 다 IJK 엘리멘트로 보통 쓰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하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꼴 초기값 줘야 되니까 이꼴 쓰시고 1부터 이렇게 초기값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i가 적거나 같다 10까지는 처리가 되니까 적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i가 10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고요.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증가값 일식이 증가돼요. i 플러스 쓰시고요. 이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일식 증가해요 썼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i 이꼬로 뭐 i 플러스 1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증가값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쓰셔가지고 사용한 거고요. 이식 증가해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돼요. 저희는 일식 증가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은 한 문장이네요. 실수하고 그냥 i를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i를 쓰면 1, 2, 3, 4, 5, 6, 7, 8, 9, 10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1, 2, 3, 4, 5, 7, 8, 9, 10 아시겠죠? 요거 처리문이 한 개이기 때문에 중괄호 연고 중괄호 닫고를 생략해야 된다. 그거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교재에서는 중괄호 연고 중괄호 썼는데 중괄호 연고 중괄호 닫고를 쓰면 보기가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보기가 편해서 중괄호 연고 중괄호 닫고를 보통 써요. 이런 거를 이제 그 보는 거 쓸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가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독성. 가능할 가짜의 읽을독이죠. 그런 성질을 높여주는 이런 그 기호로 중괄호 중괄호를 보편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만 처리하게 될 경우에 한 개만 처리하고 이렇게 될 때는 그냥 하나만 씁니다. 이렇게 중괄호 중괄호를 잘 안 써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쓰지 않고요. 교재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중괄호 중괄호를 써서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쓰게 되고요. 자, 그런데 변수에 해당되는 i를 밖에서 찍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밖에서 한 번 더 i를 찍으면 여기 포문은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끝나서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포문이 여기서 끝났는데 i를 또 찍으면 여기 cannot be resolved variable이라고 나옵니다. cannot 가능하지 않다. 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기다 i 있는데 왜 여기 못 찍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요 i는 포문 안에서만 이 반복문에서 블로킹해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처리되는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 i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못 찍게 막습니다. 이거 안 돼 라고 되시겠죠? 막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문 밖에서는 i를 사용할 수 없어요. 요거는 이제 이런 거를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포문 안에서만 사용되는. 그래서 포문 밖에서는 여기 포문 안에서 선언된 선언된 변수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1, 2, 3, 4, 5, 7, 8, 9, 10 실행할 수 없다. 1, 2, 3, 4, 5, 7, 8, 9, 10 실행할 수 없다. 1, 2, 3, 4, 5, 7, 8, 9, 10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빨간 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되셨나요? 네. 되시겠죠? 빨간 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포문을 한번 저희가 이제 그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해보면 맨 처음에 포문 앞에 있는 int i 이렇게 썼던 거를 밖에다가 int i 이꼬르 1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써요. 초기값 이미 세팅했죠?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그냥 찍어요. 앞에다가 있는 초기값은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건과 증가값을 씁니다. i++ 쓰겠습니다. 보통 이제 i++ 쓰기 때문에 증가값 써서 i++ 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시소를 이용해서 i를 찍습니다. 시소를 이용해서 i를 찍으시면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2번 실행되겠죠? 한 번 실행되고요. 2번 실행됩니다. 이럴 때는 i를 찍을 수 있어요. 밖에서 실행 선언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시소를 이용해서 i를 찍어 보시면 i가 11이 돼야 10 말고 11이 돼야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i는 맨 마지막에 빠져나올 때 i는 11이 돼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요 안에서는 이제 밖에 빠져나왔을 때 뭐가 됐을 때 빠져나오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밖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쓰시고 초기값이 여기다 써놨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초기값이 되는 거죠. 초기값을 밖에서 세팅을 하고요. 안에서는 비교하고 증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 형태가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이렇게 뭔가 비어 있으면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자꾸 쓰다 보면은 익숙해지세요. 아시겠죠? 여기 포문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는 써서 사용할 때는 이제 포문 안에는 맨 처음에 여기다가 초기값을 썼고 그 다음에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증감을 여기다 썼다. 증감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 2,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 다음에 증가되는 4. 아시겠죠?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여기에 먼저 시작을 하고 1, 그 다음에 가는 게 2, 그 다음에 3은 이쪽으로 간다. 이쪽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증가값이 다시 오고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죠. 뺑뺑이 계속 돈다. 되셨죠? 돌아서 사용이 된다. 근데 초기값을 여기다 썼어요. 초기값 썼으니까 초기값을 비워놓죠. 그럼 포문에서 그 밖에서 이제 초기값을 세팅한 경우 그 다음에 초기값이 비어있어요.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갔고 조건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반복 처리를 할 조건이죠. 반복 처리를 할 조건 그 다음에 증감이 됩니다. 증감을 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씁니다. 이 조건이라고 썼는데 조건을 만족해야 그 반복을 하는 거죠. 만족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 처리 조건입니다. 처리 조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복 처리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조건이라고 써요. 조건이라고 그냥 써놔서 이게 반복을 할 때 언제 반복을 하지? 이게 적으면 그냥 반복 처리를 하자 이렇게 쓰는 거죠. 되시겠죠? 지금 현재 i는 얼마? 11. 그럼 이제 밖에다 선언해 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그 밑에다가 다시 쓰시려고 그러면 그 i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재활용하는 거죠. i 이꼬르 1이라고 초기값을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죠. 이해되시죠? 이제 1부터 10까지 계속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는데 한 개씩 빼요. 이번에는 증가되는 것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되는 거 빼시면 포문 뒤에 쓰십니다. 세미콜론 찍고요. i가 적거나 같다 10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뒤에다가 이제 i 어쩌고저쩌고 뺍니다. 그리고 중간하고 중간하는 걸 쓰시고요. 잘 보세요. 그 1번이 이제 요거죠. 1번이니까 요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조건이죠. 3번이 그 다음에 빠져나가 그 반복해 조건인데 이제 처리가 3번이죠. 시세가 이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처리를 먼저 합니다. 처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처리하는 거는 시소 다음에 이제 i를 찍자. 이게 처리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할 게 뭐죠? 증가를 하셔야 되죠. 증가이거나 감소를 시켜야 돼요. 이해되시죠? 증가이거나 감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증감을 여기다가 붙이시면 돼요. 증가시키거나 감소를 시키는 걸 여기다 붙여서 i 플러스 시킵니다. 세미콜론. 됐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1번 초기값, 2번 조건 됐죠? 3번이 처리가 다 끝나면 증감. 그 다음에 비교. 돌아와서 비교,
그래서 234, 234를 계속 반복한다.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죠? 234, 234를 계속 반복,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를 잘 생각하셔서 234, 234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뭐 이거는 이제 실행하시면 똑같아요. 지금 뭐 11 밑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이제 쓰시면 포문에는 이제 조건밖에 안 남죠. 이제 반복 처리할 조건을 쓰시는데, 이제 이거 포문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포문을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반복 처리 조건만 쓰시고 감소도 생략할 수 있다. 대신에 증감하는 것을 이제 안에다가 이렇게 증감하는 걸 안에다 써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죠. 증감이 생략됐고 증감이 이쪽으로 가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코딩이 되시고요.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거 밑에다 복사를 한 개 하시고, 자, 맨 처음에 i는 1로 세팅했고요. 이 초기값이죠. 초기값을 세팅한 거고요. 여기 초기값입니다. 초기값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것을 여기다가 지워요. 지워서 이렇게 씁니다. 쓰시면 이거는 무한반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증감도 없고요. 초기값도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포문의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계속 반복시킵니다. 무한반복.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빠져나가는 처리문을 쓰셔야 돼요. 1번 초기값 쓰고요. 2번 조건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는 반복 처리하는 조건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조건, 무한으로 하니까 빠져나가는 조건을 여기다 씁니다. if 문장 쓰시고요. if 가로 열고, 조건이 이렇죠? 이거의 반대로 쓰셔야, 얘는 반복 처리하는 거잖아요. 반복 처리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반복 처리하는 거, 이걸 빠져나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이제 i가 10보다 커지면 빠져나가자 브레이크. 브레이크인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제 계속 들으시면 돼요. 브레이크인 경우에는 뭘 빠져나가면 그 스위치문 빠져나갑니다. 스위치. 그 다음에 포문이나 그 다음에 while문 빠져나갑니다. while문을 빠져나간다. 됐죠? 그래서 i가 10보다 커지면 빠져나가자. 이 포문이 있네요. 포문에 중괄하고 중괄하고, 여기까지가 포문입니다. 포문의 밖으로 빠져나와서 처리가 끝난다. 10보다 커지면, 11이 되면 빠져나가는 거죠. 이걸 잘 보시면 그 초기값 썼고요. 그 다음에 무한반복이지만 들어가서 여기 조건문 쓴 거죠. 조건문. 그 다음에 처리문. 그 다음에 증감. 그래서 여기 234, 234를 계속 뺑뺑이를 돌게 만든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포문을. 요거는 무한반복시킬 때 하는데, 실제적으로 포문 무한반복보다는 while문 무한반복을 사용합니다. while문 무한반복을 보통 쓰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포문은 이렇게 처리가 되시고요. 이거는 연속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연속적인 데이터 사용하시면 되는데, 비연속 데이터는 어떻게 쓰느냐 이건데요. 그 비연속 데이터도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이런 배열을 만드는 거죠. 배열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6개. 인덱스 번호로 봤을 때 0번부터 0, 1, 2, 3, 4, 5번까지. 이게 들수나수에서 80, 뭐 점수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100, 여기는 70, 이렇게 해서 90, 이런 식으로 이제 들수나수한, 이게 일률적으로 정렬이 안 된 데이터들을, 이런 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배열을 만드시면 됩니다. 배열을 만들어서 집어넣는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요거를 인덱스 번호로 쓰는 거예요. 0, 1, 2, 3, 4를 반복문 쓸 때 1, 2, 3, 4, 5 이렇게 써서, 여기 이제 i는 0부터 5까지를 반복시킨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얘를 인덱스 번호로 써야 되니까 대괄호 열고 i 이렇게 해서 인덱스 번호로 사용해서, 맨 처음에는 0이니까 0번째에는 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꺼내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증가가 돼서 1이 되면 여기 있는 것을 꺼내서 실행을 하고.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 데이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이렇게 포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데이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미 데이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포문을 사용해서 쓰시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